미래통합당이 당 수습을 위해 가까스로 김종인 비대위를 띄웠지만 공식 출범 전부터 당내 반발로 논란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또 긴급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 위한 추경안을 놓고 여야의 공방도 계속되고 있는데요. 전문가 두 분과 함께 정치권 소식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형주 전 통합민주당 의원, 장성호 건국대 행정대학원장 자리하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통합당 비대위 논의 문제부터 좀 짚어보겠습니다. 김종일 전 총괄 선대위원장이 비대위원장직을 수락하긴 했습니다만 당내에서는 여전히 좀 반발 기류가 여전한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네.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지금 어쨌든 그 재선 의원들은 대체로 어쩔 수 없다. 김종인 체제로 가야 된다라는데 대체로 한 15분 정도의 의원들은 입장을 가지는 것 같은데 당장 이제 내일부터 삼선 의원 그룹들이 김종인 체제에 대해서 반기를 들 회의를 시작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또 하나는 이제 이번 주 수요일 날 있을 전국 말하자면 당선인 대회가 있지 않습니까? 바로 그 전날 이제 전국위원회를 통해서 이 비대위 체제를 추인을 받아야 될 텐데 선후의 문제의 입장이 갈리는 것 같습니다. 우선 당선인 대회를 통해서 조금 말하자면 이것은 입장의 차이가 일반 당원들 중심으로 갈 것이냐 원내 정당 중심으로 갈 것이냐의 차이일 수도 있습니다. 당선인 대회에서 좀 입장을 정리하고 그 흐름으로서 가면 좀 정당성이 확보된다는 측면에서 말하자면 전국 대의원대를 좀 그 연기하자라고 하는 것이 이제 다선 의원들의 입장입니다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많은 논란을 할 필요가 있느냐? 뭐 대안이 별로 많지 않다. 그리고 또 홍준표 대표나 이런 분들이 이제 밖에서 많은 어떤 문제 제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어쨌든 당내에 계시지는 않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심재철 원내대표 체제의 중심으로 내년 3월까지 모시는 형태의 시한을 뭐 시한에 대한 논란도 많이 있었습니다만은 김종인 그 전 총괄 선대위원장께서도 뭐 무조건 하자는 뜻이 아니다. 한 1년 정도 대선 후보 감을 좀 만들어 놓고 그렇게 하자는 것인데 아무래도 이제 기본적으로는 대다수의 뭐 삼선 의원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대다수의 흐름은 말하자면 비대위 체제를 추인하는 쪽으로 가고 있지 않느냐 그런 느낌이 듭니다. 예. 통합당이 이제 보수 정당이죠. 통합당이 최근에 민주당과 경쟁에서 5연패를 한 정당이고 5연패를 한 정당이 내부에서 지금 뭐 여러 사람을 비대위로 해서 지금 혁신 작업을 했지만 실패하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다른 방법은 없다 생각이 들고 특히 지금 40대 기수로운 70년대생 경제 전문가 대선 주자 이런 것들을 지금 김종인 전 총괄위원장이 이것에 대해서 주장을 했기 때문에 지금 총선이 끝난다면 바로 대선 아니겠습니까? 모든 당의 구심이 대선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특히 정당의 존재 목적이 정권 창출 아니겠습니까? 이런 상황에서 대선 주자와 그리고 다선 의원들은 당의 새로운 그동안에 상당히 큰 기득권을 가지고 있는 세력이기 때문에 이분들이 창조적 파괴를 통한 혁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상당히 두려움을 갖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일정 부분 반대의 목소리가 상당히 크고 그래서 이제 뭐 초재선 그룹의 71% 정도는 지금 뭐 찬성한다고 이런 뭐 지표가 나와 있고 지난번에 140명 중에서 130명이 전수 조사를 하지 않았습니까? 이 가운데서 찬성이 60명이라고 얘기를 했을 때 지지 목소리가 훨씬 더 크고 그리고 김종인 비대위원장 카드 이외에 다른 카드는 지금 상당히 어렵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기 때문에 통합당이 창조적 파괴를 하기 위한 카드 다른 선택의 뭐 카드가 없지 않을까 이렇게 저는 개인적으로 판단을 합니다. 부정적인 목소리를 내는 당내 입장 중에서도 비대위 체제의 필요성은 인정을 하지만 김종인 위원장의 권한, 그 기한을 어느 정도로 둘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서로 좀 목소리가 좀 달랐던 것 같아요. 앞서서 이제 전국위를 먼저 할 것이냐 혹은 당선인 대회를 먼저 할 것이냐 이 부분에 대한 논의가 좀 가장 좀 공방이 큰 것 같다라고 얘기하셨는데 그럼 뭘 먼저 하는 게 더 적합하다고 보시나요? 지금은 사실은 뭐 이러한 체제 자체는 그걸 전제로 한다면 뭘 먼저 하는 게 별로 중요하지 않다고 봅니다. 사실은 이렇게 급격하게 비대위 체제를 만들기보다는 어찌 보면 전국 당선인 대회 또 당원 대회를 개최해서 전체적인 총괄, 이 당을 앞으로 어떻게 끌고 가야 되고 이번 총선 참패의 원인이 뭔가를 좀 깊이 있게 만들어 가서 정말로 뭐 김종인 체제를
말하자면 기정사실화 한다 하더라도 그렇게 정권을 주기보다는 어떤 예. 방향이 문제였고 반성해야 될 지점, 확충해야 될 지점, 보충해야 될 지점들을 정확하게 잡고 그것을 가지고 김종인 체제와의 말하자면 딜이 저는 필요하다고 보여지는데 많은 예. 반발하는 이유가 저분한테 모든 생사 여탈권을 다 줘버린다고 하는 것이 과연 지금 현재 말하자면 대표적인 보수 정당이 할 일인가? 그리고 새로운 혁신이 필요하다고 말을 하는데 어떤 80 대신 어르신 한 분이 모든 우리 그들의 어떤 운명을 다 예. 갖고 간다는 게 일반적으로 받아들일 수 없다. 그리고 제가 보더라도 당내에 조혜진 의원을 비롯해서 정말로 짱짱하게 말하자면 50대 그룹들이 브레인들이 있어요. 이런 브레인들이 과연 이 80대 말하면 김종인 체제하고 갈등 없이 일을 할 수 있을 것인가. 오히려 갈등을 많이 노정될 수 있다라고. 체제는 빨리 안정될지 모르지만 빨리 안정해서 뭐 할 건데라는 문제는 남아있다고 보여집니다. 만에 하나 사실은 의사하고 마찬가지잖아요. 암에 걸렸는데 이 암 수술을 하실 전문의가 판단을 잘못했다 그러면 다 죽어버리는 거잖아요. 네. 그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매우 조심해야 될 지점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제 국회의원 선거가 아니고 이제 대선이고 대선 직전에 대선 1년 전까지만 지금 비대위원장을 수락을 한 상황인데 이런 것들이 3, 4선 뭐 특히 이제 뭐 김태훈 의원, 조혜전 당선인 그리고 조경태 최고 이렇게 강력하게 이제 홍준표 당선인도 이제 반대를 하는데 당의 어떤 당원은 아직 아니지 않습니까?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당히 반대 목소리가 이제 큰 것은 이번 총선의 참패 원인을 일단은 직시를 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당의 체질 개선을 해야만이 다음 총선이 있고 다음 총선 전에 일단은 국민들이 오연패를 시킨 정당이기 때문에 대선 때 혹시 기회를 줄 수도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상황에서 2040 세대 표심을 잡을 수 있는 정당 또 중도층이 호평할 수 있는 정당 그리고 어떤 뭐 여러 가지 구태 이미지, 정당의 구태 이미지를 벗어날 수 있는 정당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는 것은 외과 전문의가 필요한 것이 지금 통합당의 그런 지금 근본적인 필요성이고 이렇게 봤을 때 여러 가지 지금 성과가 있지 않습니까? 김종인 비대위원장 과거에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분들을 데려다가 총선 공천과 관련이 없기 때문에 국회의원들은 여기에 대해서 그렇게 큰 반발이 없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예. 홍 전 대표 김종인 비대위 체제에 사실 당초에는 크게 반대를 하지 않았었는데 지금 이렇게 굉장히 좀 강하게 연일 맹공을 퍼붓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부패 인사가 당을 농단하려고 한다. 뭐 이런 언급까지 했습니다. 네. 갑자기 이렇게 태세가 좀 바뀐 이유는 어디에 있다고 보세요? 그 전에는 본인 이제 당권 대권 분리라고 하는 차원에서 봤다고 봅니다. 김종인 체제가 당권을 잡고 안정화시키고 나는 대선에 나가서 후보가 된다. 이제는 극히 뭐 황교안 체제도 거의 없어진 상태에서 나의 동무대가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실제로 보면은 생각보다 강하게 김종인 말하자면 비대위 체제가 정권을 갖게 된다라면 실제적으로 홍 전 대표가 들어설 수 있는 공간 자체도 아예 입당도 안 시킬 수도 있다는 위기의식이 있을 수도 있고요. 입당도 안 시킬 가능성도 있다라고 보시나요? 있을 수 있죠. 예를 들면 전체 체제에서 지금 현재 김종인 말하자면 비대위원 전 총괄위원장께서 전 대위원장께서 하시는 말씀이 이미 대선에서 한번 패한 분이 무슨 기회가 있냐. 뭐 그런 부분이고 나는 그야말로 70년대 새로운 비전을 가진 새로운 대선 후보를 길러낼 것이다. 그런 말 자체가 이미 아주 싸늘하게 자기하고는 거리가 멀다라고 하는 그런 부분이고요. 그래서 그렇게 되면은 자기가 계산하는 방식과는 전혀 거리가 동떨어지기 때문에 뭐 저런 말씀을 당연히 하시고 실제적으로 이제 이전 투구 방식으로 과연 93년도 동아은행 사건에 비자금을 받았던 그런 집행유예 결과를 받았던 그런 사람이고 그때 내가 검찰로서 신문했던 사람이 입장이 바뀐 거 아니냐 이렇게 나오는데 이것도 간단한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예, 이런 홍준표 전 대표의 이런 맹공 어떻게 좀 보고 계신가요? 홍준표 대표가 이번 출마할 때 마지막 이번에 출마한 목표가 대선에 나오기 위한 출마다. 예. 물론 뭐 지역구 발전을 위해서 일을 하겠다고 얘기했지만 그것이 근본적인 목표 아니었습니까? 이런 상황에서 만약에 비대위원장 임기가 대전 1년 전까지 간다면 홍준표 당선인은 입당을 못할 가능성이 상당히 크고
그렇게 됐을 때 상당히 당이라는 그런 얼굴이 없으면 대선 출마는 불가능합니다. 사실 무소속으로 출마해서 되겠습니까? 이런 상황에서 홍준표 대표는 애초에는 김대희 비대위원장 카드를 상당히 적극적으로 옹호를 했다가 갑자기 40대 기수론 이 김종인 전 총괄위원장이 지금 60년대 못 살겠다 갈아보자라는 구호를 총선 때 썼고 네. 이번에 또 통합당을 새로 창조적 혁신을 하기 위해서 비대위원장을 수락하면서 하는 것이 71년 김영삼 대통령이 신민당 대통령 후보 출마할 때 했던 40대 기수론 이것을 다시 들고 나온 것은 과거의 일이지만 우리 뭐 청소년들은 잘 모르는 상황일 수도 있지 않습니까?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보면 과거에 그런 게 진행됐던 역사적인 사실이지만 새로운 포인트로 지금 이것을 재해석할 수도 있는 리메이크할 수도 있다는 거죠. 이런 상황에서 이 두 가지입니다. 이 두 가지가 홍준표 당선인 입장에서는 나는 그러면 입당도 못하면 대선도 출마할 수가 없고 그렇게 됐을 때 어차피 보수 정당에 들어가야만이 대선 후보의 경쟁에 뛰어들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예. 이런 어떤 대선 주자의 어떤 회오리 바람을 비대위원장이 가장 먼저 비대위원장으로서의 주목을 국민들을 받는 것은 차기 대선자니 누구냐 이런 것들을 먼저 자질을 제시하고 그다음에 그 인물을 구체적으로 국민들한테 제시하면서 후보군을 많이 만들어내면 다른 사람들이 들어올 수도 없고 강력한 세대교체 바람이 불면 그 시너지 효과가 보수 정당도 이제 새로운 정권을 맡겨도 되겠구나 하는 국민적인 여론이 돌아설 가능성이 상당히 크기 때문에 그 와중에서 그런 물꼬가 갑자기 탁 흘러간다면 다선 의원들이라든가 그리고 홍준표 당선인 같은 경우는 기회가 없을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상당히 위기감을 예. 느낀다고 봅니다. 네, 자신의 대권 가도에 차질이 생길 것 같은 약간 좀 불안감이 작용한 것 같다라는 언급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주제를 좀 바꿔보죠. 긴급 재난지원금을 둘러싼 공방 열흘째 이어지고 있습니다. 전 국민에게 지급하고 추가로 필요한 재원은 4조 6천억 원 가량을 모두 국비로 충당하겠다라는 게 민주당과 정부의 새로운 계획입니다. 당초에는 지방비로 한 1조 원 정도를 충당을 하려고 했는데 이 계획이 바뀌었단 말이죠. 새롭게 변화된 이런 여당의 계획에 대해서는 좀 어떤 입장이신가요? 예결위원장이 여러 가지 주문을 했어요. 여러 가지 추경에 새로 추가되는 부분에 대한 안도 주고 지방하고 어떻게 교섭할 것인가도 필요하다라고 하는 건데 다 일상적인 상황이면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고 좋은 제안입니다. 국회가 어떤 여러 가지 하나하나 단계별 정당성을 확보하는데 지금은 실제로 제일 중요한 게 타이밍이에요. 타이밍인데 70%도 여러 가지 누가 70%에 해당되고 안 되냐 논란이 있는 거고 또 지방하고 어떤 관계를 유지할 거냐 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정부가 제일 먼저 주안점을 삼은 것이 바로 빨리 줄 수 있는 부분. 이제 빨리 다 주고 난 다음에 뭐 정말 과하다 싶은 부분은 환급받는 부분 이런 고민하고 또 단기적으로는 어쨌든 국회에 빨리 추인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뭔가를 고민하다 보니까 저런 상태에 있는 것 같아요. 네. 제가 봤을 때는 지금 현재로는 어쨌든 나라가 어지럽다, 나라의 부채가 많다라고 하는 걱정도 중요하지만 국민 일반인들이 다 쓰러져 가는 그렇기 때문에 재난을 맞은 상태가 어떠면 나라 걱정보다 지금 빨리 줄 수 있는 방안을 야당이 빨리 동의를 해줘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통합당의 입장에 대해서 몇 가지 제가 좀 질문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통합당이 주장하는 바로는 매년 쓰다가 남는 예산이 수십조 원에 다른다. 특히 이번 코로나19 사태 이후에 사용하지 못하는 예산이 많기 때문에 네. 세출 조정을 통해서 이 예산을 사용하는 게 낫지 않냐 이런 주장인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떤 아니 입장이세요? 그거야 이제 합리적인 예산입니다만은 이제 그러다 보면 각 모든 부처가 실제로 불용액을 다시 재산정해야 됩니다. 그러면 실제로 각 전체 모든 정부 기관들이 실제로 사용될 수 있는 코로나에서 집행 안 되는 거를 다 다시 계획을 짜내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전체 얘기를 다시 하자는 것과 다름 아니기 때문에 좋은 말이지만 비상시할 얘기는 아니다. 저는 그렇게 긴급성에서의 생각합니다. 많은 지금 네, 적절성이 떨어진다라는 그리고 말씀이신 가서 거죠? 나중에 실제적으로 불용액에 대한 조정을 내년 예산에 어떻게 반영할 것이냐. 예산 정액을 할 때 올해 안성을 가지고 내년에 넘긴다든지 이렇게 지혜롭게 넘어가야 될 것인데 실제로
불용액이라고 하는 건 올해 잡은 국가 예산 전체를 모든 부처가 다시 재조정해서 재편성하자는 거 아닙니까? 알겠습니다. 합리적인 얘기지만 이건 이 시점에서 적절하지 않다는 거죠. 또 하나는 수정된 추경안을 다시 가지고 와라. 그러면 심의를 더 해보겠다. 이런 네. 입장이에요. 이건 뭐 그런 어떻습니까? 부분은 어렵사리 정부가 지금 만들고 있는 걸로 압니다. 어쨌든 정부의 야당의 입장들을 받아들이는 의미에서 뭐 터프하기는 하겠습니다만은 전체적으로 보완된 부분 70%가 100%가 됐을 때의 기본적인 예산의 형태는 만들어주는 것이 저는 기본적으로 정부의 입장이라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민주당 입장에 대해서 몇 가지 제가 또 질문을 좀 드려볼게요. 일단 민주당이 앞서 제가 질문을 드렸던 그 부분, 기존 계획을 좀 변경을 했습니다. 4조 6천억 가량을 전부 국비로 하겠다라고 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떤 입장이신가요? 글쎄 뭐 민주당 입장에서는 이제 국채 발행을 하는데 통합당이 이것에 대해서 반대를 하는 것은 통합당은 민주당은 정부 대통령을 배출한 정부 여당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1조 원가량을 추경을 예산 기본 항목을 조정해서 한다는 것은 결국은 지역 발전 예산에서 빼올 수밖에 없기 때문에 지역 발전 예산에서 빼오면 결국은 정부에 대해서 상당히 지역에서 반감을 가질 수 있는 사안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통합당 입장에서는 이런 것들을 노리는 것이죠. 그리고 지금 8대2로 또 나눈다는 것도 지자체에서 20%는 줄 수 없다는 것 아닙니까? 이런 상황에서 통합당 입장에서는 지금의 기존의 어떤 예산 항목을 조정해서 해라 이렇게 이제 강요를 하는 것이고 정부 입장에서는 이것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결국은 정부가 100% 국채라든가 이런 걸 동원해서 이제 할 가능성이 상당히 큰데 그렇게 됐을 때 이거에 대해서 이제 통합당이 또 여기에 대해서 총선 때는 또 그렇게 하겠다. 이렇게 전향적으로 얘기를 했다가 이제 변수는 김종인 비대위가 출범을 하면 전격적으로 여기에 협조해 줄 가능성이 큰 것이 코로나19 바이러스 사태 때문에 사실은 집권당이라든가 민주당이 불리할 것 같은 총선이 결국은 이것 때문에 덕을 봐서 180석 이상의 어떤 표심을 얻지 않았습니까? 이런 상황에서 마찬가지로 통합당 입장에서 야당이고 추경은 타이밍입니다. 뭐 아까 우리 말씀하셨듯이 이 타이밍이 맞지 않게 하면 또 다른 이것에 대해서 야당이 이거에 대한 또 오히려 책임론에 휩싸일 가능성이 상당히 크고 그랬을 때 이거에 뭐 비대위가 체제가 들어서면 또 당의 이제 쇄신 작업이 이루어질 텐데 이런 것들이 잘못된 여론적 방향타를 맞을 가능성이 상당히 크기 때문에 예. 전향적으로 그래서 빨리 여야가 협의해서 전향적으로 합의를 해주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민주당은 지금 통합당이 예결특위도 열지 않고 논의조차 하지 않고 있는 부분에 대한 비판을 하고 있는 것 같거든요. 지금 이인영 원내대표 같은 경우에도 예결특위를 열어서 문제가 있으면 거기에 대한 심의를 하면 되는 거 아니냐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 민주당 주장에 대해서는 좀 어떤 입장이신가요? 민주당은 두 가지 측면이죠. 하나는 야당을 압박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민주당이 집권 여당이기 때문에 책임을 져서 국정을 서포트해주는 입장이기 때문에 다급한 겁니다. 그러나 통합당 입장에서는 일단은 당을 추스려야 되는 것이 우선이고 물론 민심을 살펴야 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민주당보다 훨씬 다급하지가 않고 그리고 선거 때는 급하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했지만 이제는 그렇게 얘기할 필요가 조금 시간적이가 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타이밍을 조금 늦추면서도 그리고 이런 것들이 추경에 대한 발목을 잡는 인상을 주지 않는 그럼 약간의 며칠간의 그런 타이밍 싸움이기 때문에 민주당이랑 통합당이랑은 약간의 지금 이거 놓고 온도 차이는 있지만 궁극적으로는 이거에 대해서 추경에 대한 필요성을 공감하기 때문에 어떻게든 막판에 타협할 가능성은 크다고 봅니다. 막판이라고 하면 이번 임시국회 내에는 가능하다라고 보신다는 입장이신가요? 임시국회 내에서 민주당은 그렇게 원하겠지만 지금 통합당 입장에서는 여러 가지 당내 역학관계가 있고 당내 역학관계가 상당히 커지면 이것을 외부적인 싸움을 벌이는 경우가 상당히 이제 많은데 그것이 정쟁인데 이런 상황에서 일단 이번 총선에는 참패를 했지만 그래도 통합당, 제1야당의 위치가 건재하다는 것을 국민들한테 보여줄 필요가 있기 때문에 민주당이 기존 원에서 수정하지 않는다면 이번 임시국회에서 처리되지 못할 가능성도 크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김형주 전 통합민주당 의원, 장성호 건국대 행정대원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